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조선의 세조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조가 경복궁에서 중국 대륙 진출 결의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조는 9년 9월 8일에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펼쳤습니다. 이때 종친, 대신, 장군들을 모두 사정전으로 부른 뒤 태조대왕인 이성계에 유업 계승 선언을 합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이 세조대왕의 초상화입니다. 양로연은 조선에서 노인정책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양로연은 노인의 연륜과 경험을 존중하고 공경하여 받드는 의례죠. 왕은 양로연 때 양반이나 서민 등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일정 이상 연령 노인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양로연이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된 것은 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입국을 내세웠습니다. 유교 통치 철학은 좀 단순화하면 효도를 통한 충성의 실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유교사의 구현을 위해 왕정의 최우선 과제로 기록, 즉 노인 우대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노인 공경의 철학적 배경은 수명과 덕을 같은 반열에서 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덕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수명과 덕성, 인격은 비례한다는 시각이었죠. 따라서 조선시대, 특히 조선 초기에는 연세 지극한 분을 공경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도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막불이양로위증, 즉 노인 공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시대와 국가 철학이 자리매김됩니다. 노인 공경은 그렇게 신분의 존비를 뛰어넘습니다. 양반도, 중인도, 천인도, 양로연에서는 다 함께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왕이 주최하는 양로연에 사대부 노인이나 서민 노인이나 천인 노인이나 같이 참여해서 즐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인에 대한 예의는 왕부터 지켰습니다. 노인들이 그 경로잔치에 입장할 때 왕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노인들을 맞고, 특히 세종은 노인들이 왕이 입장하면 인사를 하죠. 이때 왕에게 인사하는 예절을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일어나고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 절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였었죠. 왕실에서 주최하는 양로연의 참여 인원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대략 100명에서 3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남자 노인들은 왕이 위로잔치를 하고 여자 노인들은 왕비가 주관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양로연에 참가하는 나이는 경국대제는 8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참가하는 나이는 조금씩 다릅니다. 세조 때는 70세 이상을 70세 이상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양로연은 조선 초기에는 왕권 강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노인 공경, 즉 효의 가치관을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목적이 있었죠. 궁중양로연은 조선 초기에 집중되는데 세종이 31년 통치하면서 12번 실시를 했고 세조가 13년간 재위하면서 18번, 성종이 25년간 왕위를 지키면서 21번을 실시했습니다. 즉 연도와 재직 연도와 경묘한 횟수를 보면은 세조와 성종이 대단히 많죠. 그러면 세조와 성종은 왜 이렇게 경묘잔치를 많이 했을까?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위에 오른 세조의 정통성에 대한 부담, 또 13살에 왕이 된 성종의 불안한 위치 등이 감안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세조와 성종은 양로연을 왕권 강화 방편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조는 실제로 10년 9월 양로연에서는 일본인 50명도 참석을 시킵니다. 왜? 왕에 대한 권위를 널리 홍보하려는 목적이었죠. 양로연 시작은 북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북소리와 함께 왕족과 대신 군사들이 일제히 왕에게 배례, 절을 하면서 시작이 되죠. 절한 후에 이제 준비한 음식을 왕과 노인들에게 올립니다. 세조는 9년 9월 8일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한번 베풀었어요. 사정전이 생각사자에다가 정치할 정자죠. 정치를 생각한다. 이곳에서 양로연을 베푸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럼 사정전, 그 양로연 할 때 누가 참석했느냐? 종친이 참석하고 고관 대신들이 참석하고 장수들이 참석을 합니다. 수행한 사람, 배석한 사람들을 보면은 왕세자, 효령대군, 이명대군, 영흥대군, 영순군, 귀성군, 은산부정, 하성이 정윤종, 청성이 심한이가 입시하였다. 지금 이 명단은 왕족입니다. 왕족. 다음에 고관 대신들이죠.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의정 신숙주, 우의정 구치관, 좌찬성 황수신, 예조판서 박원형, 우참찬 최항, 호주판서 조성문, 이조판서 김당, 병조판서 윤자운, 판한성, 즉 서울시장 이석형, 공조판서 김수훈, 상호군 송처관, 공조참판 성임, 이조참판 홍응, 대사헌 서거정, 고조참판 임원준. 자, 여기까지는 대신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 장수들과 승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서인들, 이제 평민 노인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참여를 했고요. 자, 세조 9년 1463년 9월 3일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세조 9년 보시죠. 세조 9년 9월 8일은 세조가 거의 10년, 정권을 잡은 지 10년이 다 된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정권이 대단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세조가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 입장에서는 정권 찬탈이라는 주흥굴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또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죠. 세조 임금 앞에서는 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조는 이를 불식시키고자 양로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세조는 양로연이, 즉 잔치가 딱 개시가 되면서 음악이
세조는 이제 음악이 울리면서 잔치가 시작됐죠. 그러자 시 한 수를 여러 대신들에게 보여줍니다. 등백운봉이라는 시입니다. 인수반등 상병복 일암고개 두우중 약장안개 위오토 초월 강남 기불용. 불이하면은 백운봉에 올라서라는 시제고, 풀덩쿨 움켜쥐며 푸른 봉우리 정상에 오르니 암자 하나가 저 하늘 높이 북두슬성에 닿아 있네. 만약 눈에 보이는 곳을 모두 내 땅으로 한다면 천하라 월나라 강남을 어찌 내 가슴에 받아들이지 못하리요. 시에서 이 시는 태조 이성계가 지은 시입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 북한산에 올라가 쓴 시입니다. 시에서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시야가 한반도와 만주에 머물지 않고 중국 대륙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성계가 꿈꾼 대망은, 즉 중국 정복에 대한 큰 꿈은 아들인 정종과 태종, 손자인 문종과 세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종과 태종, 세종은 신생국 조선의 기틀을 다지니라고 중원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세조 시대가 되면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즉 나라가 지극히 안정이 된 상태예요. 태종 때는 국가 흑자 재정 시대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큰 돈, 많은 재원을 바탕으로 세종이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고, 그래서 국가 체제를 확실히 다지면서 나라 융성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혜택을 입은 왕이 세조였습니다. 즉 세조 시대에는 정변이 있었죠. 정변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권 다툼을 하는 왕족과 최상류 관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최상류층들이 정권 다툼을 하든 안 하든 일반 백성의 삶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즉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세조 때가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세종시대가 가장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종 때보다도 오히려 세조 때가 백성들의 삶이 더 편안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태종과 세종 때 이루어진 국가 체계가, 안정된 국가 체계가 세조 때 더욱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조는 정치나 사회에서는 안정됐지만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이 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리적 불안을, 즉 정변의 상처로 갈등이 잠재된 국내 시각을 국위로 돌리는 국론 통합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양노연 때 국가 비전을 한번 선포하는 거였죠. 자, 세조 9년 때 실시한 양노연에서 종친과 고유 관료 등 나라를 이끄는 핵심 멤버들을 경복궁 사정전으로 다 불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대한 양노잔치를 펼치면서 세조가 태조 이성계의 유업 계승과 중국 진출 의지를 표현한 거죠. 세조의 태조 이성계의 중원 진출, 유업 계승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